단체 관람 대관 하나에 단체 관람 대관 하나에 생각 좀 해보죠. 단체 관람 대관 하나 해주세요. 단체 관람 대관 하나 해주세요. 단체 관람 대관 하나 해주세요. 꼭 봐야 할 영화입니다만은 상인관이 없어서 감독이 저한테 부탁했는데 진짜 했습니다. 단체 관람 대관. 지난주 금요일 출연했던 다큐멘터리 영화 헤로니모 전우석 감독의 대관 도발에 제가 응답했습니다. 1년 동안 함께 해주신 뉴스 정면승부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크리스마스 영화 선물을 제가 쏘겠습니다. 12월 20일 금요일 오후 8시 상암 메가박스 한관을 여러분만을 위해서 전체 빌렸습니다. 상영될 영화는 당연히 헤로니모입니다. 20일 뉴스 정면승부 영화 파티에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50원 유료 문자입니다. 신청해 주시면 선착순으로 마감해서 영화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2매씩 보내드릴게요. 네, 지금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전우석 감독도 참석합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 자,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회 직 이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법 제29조 겸직 금지 조항입니다. 2013년에 개정된 내용이죠.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겨레가 국회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겸직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사로부터 법률 고문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여상규 의원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해당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한겨레는 무슨 근거로 기사를 쓴 건지 단독 취재한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한겨레 보도 관련 여상규 의원 측 입장을 들어보고자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국회 일정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고요. 성명서로 입장을 대신한다고 해서 조금 있다가 제가 성명서 반론은 이야기해드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또는 장관을 이외에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변호사, 의사, 교수, 고문 다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3년 8월 개정된 국회법인데요. 29조에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이 겸직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의원이 의원의 다른 직을 하면 안 된다. 이 요구는 사실 계속 있어 왔습니다. 수십 년 된 요구였는데요. 예. 그게 이제 경론 끝에 반영이 돼서 2013년 8월에 국회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게 이제 1년 후인 2014년 8월에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8월 이후에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외에는 어떠한 다른 직업도 가질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방송 나올 때도 출연료를 줘야 되나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고민, 방송사 입장 그런 게. 영리 활동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예. 그런데 국회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겸직금지법 시행 이후 2014년 이후죠. 네네. 3부 토건으로부터 법률 고문 급여를 받았다. 이 내용이 이제 김한 기자가 취재한 내용인데 여상규 의원은 아니다. 급여 받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여상규 의원 해명 먼저 말씀드리면 예. 자기는 이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이 받은 거지 자기가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한 겁니다. 회사가 받았다. 내가 받은 게 그렇죠. 아니라. 네, 근데 저희가 이 삼부토건 내부 회계 자료, 품위서 그리고 급여지급 명세서 같은 것들을 다 입수를 했는데요. 예. 여기에 보면 2019년 1월 달까지 그 여상규 의원이 법률 고문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삼부 내부 문서들에. 그러니까 문서에만 그런 게 아니라 급여지급 명세 대장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예. 2019년 1월까지는 여상규 의원한테 급여가 지급이 된 걸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고 예. 심지어 여 의원은 2019년 1월까지 삼부 내부에 사번까지 갖고 있는 직원으로 사실상 이제 비상근 직원 성격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원 대장에도 올라가 있고. 네. 그러니까 회사가 아니고 개인 여상규로 받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여상규 의원도 2003년 처음에 그 본인과 삼부가 개인 자격으로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03년 11월에 여상규 의원과 삼부 측이 맺은 여상규와 삼부의 개인 계약으로 이 법률 고문이 유지가 됐던 건데요. 예. 근데 여 의원 측 해명은 이런 겁니다. 겸직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2014년 2월 달에 내가 이제 한백을 휴직을 했고 2015년 12월 달에 사임을 했다. 그러니까 한백에서 최종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받은 거는 자기가 이제 겸직금지 이전이니까 받은 거지만 2015년 12월 이후에는 자기는 전혀 상관없다. 예. 뭐 이런 취지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이 해명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렇다면 여 의원 본인이 국회의원이 영리활동도 할 수 없고 겸직도 금지되어 있는데 3부 쪽에 나 이제 법률 고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했느냐 예. 이런 부분에서 여 의원은 그걸 왜 내가 하냐 이렇게 저희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그건 이제 회사에서 법무법인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그 부분이 과연 그럴 수 있는 것인지 또 한 가지 여 의원이 만약에 사임을 한 것이라고 하면 법무법인과 3부 간에 맺은 계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3부 쪽에는 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예. 그러니까 여상규 의원은 일단은 2014년 2월자로 법무법인 한백에 휴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니까 네. 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내가 고문직에 맞지 않겠다고 휴직서를 제출했고 2015년 12월 31일에 법무법인의 직원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퇴사했다. 이것도 이제 기록이 나와 있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좀 맞지 않는다는 지금 취재 그러니까 결과를. 그 날짜는 맞는데요. 예. 그렇게 그 한백과의 관계를 정리한 것과 이 3부에서 법률 고문을 맺은 건 별도의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3부와의 계약은 여상규 의원이 개인 신분으로 2003년부터 유지를 해왔던 것이고 본인이 겸직 금지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을 퇴사한 것과는 별개로 자기가 변호사 시절부터 맡아왔던 법률 고문을 맡아왔던 회사에 사임 의사를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상규 의원이 조치를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예. 그러는 사이에 3부에서는 계속 여상규 의원에게 법률 고문료가 지급이 되고 있었던 그거 나는 거죠. 모른다. 모르는 일이다 이러던데요. 모르는 일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2019년 2월 달이 되어서야 3부가 통장을 교체합니다. 법률 고문에.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여상규 의원이 2003년부터 오랫동안 받아왔던 통장이 겸직금지가 시행된 2014년 이후에도 무려 5년 가까이 2019년 1월까지 유지가 되다가 예. 2019년 2월 달이 되어서야 그 통장이 바뀌거든요. 예. 그러면 이 통장의 뭐 지배력, 연속성상을 봤을 때 이 돈이 누구에게 지급된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여상규 의원은 그건 법무법인의 통장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 법무법인이 여상규 의원의 관계가 단순한 게 아니라 대표 변호사를 예. 맡았던 법무법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여상규 의원이 좀 더 책임감 있게 해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상규 의원은 이 보도는 진보 좌파 언론의 야당 의원 죽이기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네. 했는데 법적 책임을 묻겠다. 네. 자신 있습니까? 네, 법적 책임을 당연히 여상규 의원이 물으면 저희가 어떤 경위로 취재했고 어떤 거를 통해서 보도했는지 밝히면 되는 문제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 야당 의원들이 자신과 관련된 비리나 예. 이런 부분들이 의혹이 보도가 되면 이게 무슨 그 야당 의원 죽이기다 이렇게 김성태 의원도 그런 얘기했죠. 네, 그렇죠. 예. 저희가 보도를 했을 때 김성태 의원이 또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요. 정치 탄압이다, 공작이다. 네. 예. 근데 전혀 이제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여 의원이 책임 있게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3부 내부 문건만 확보한 게 아니라 3부가 굉장히 좀 경영이 부실화되면서 법정 관리를 받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법정 관리를 받던 시절에 서울중앙지법 타산 6부에 인건비 조정 결정을 받았어요. 그게 예. 뭐냐면 법정 관리를 받고 있는 회사인데 너 인건비를 고정적으로 주고 있는 사람들 명단을 다 제출해봐. 예. 법원이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3부가 저희가 고정적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이런 명단을 제출을 했어요. 예. 그래서 법원이 이 사람은 하는 일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좀 줄여라.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3부가 제출하고 법원이 결정한 3부의 고정급 지급 대상자에 여상규 의원이 올라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고문 상당력 촉탁 임원에 여상규 의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국회법상의 겸직 금지가 2014년 8월 달에 시행이 됐다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원의 결정은 2015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2015년 10월 달에 3부가 여상규 의원은 우리가 고정급을 지급하는 개인이다라고 법원에 자료를 제출했고 법원도 그것을 인지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고정급여를 조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 3부 토건 법률 고문 위촉 명단을 보면요. 여상규 의원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교일 의원도 들어가 있는데 최교일 네. 의원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급여를 받았으니까 네. 국회의원이 4월이 됐으니까 네. 금지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일 네, 테고. 그렇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법률 고문. 뭐 3부의 기업 규모나 당시 경영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이례적인 명단인데요. 예. 저희가 이제 뭐 이미 신문에 명단을 다 보도를 했지만 이 명단들에 그러니까 법률 고문을 맡았던 분들의 어떤 일을 했었나 검찰이나 법원에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대검 중수부장, 서울고검장 뭐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가장 요직을 수행했던 이들을 골라서 법률 고문으로 영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지금 여상규, 최교일, 김가경, 김가경은 검찰총장 출신이고. 네네. 박영수 많이 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이름 이건계, 문강배, 이상민 이런 분 이렇게 쟁쟁한 사람들이 이름 올라와 있어서 네, 그렇죠. BBK 특검보를 하셨던 분도 있고 지금 이제 국정농단 특별검사했던 분도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내부에서는 3부가 2000년대 초반 이후, 그러니까 중반이 넘어서면서 경영권 분쟁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창업주 2세의 동생과 창업주 3세 간의 이제 그 작은 아버지와 조카 간의 경영 분쟁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경영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서로가 서초동의 전관들한테 보험 들듯이 법률 고문을 영입을 하거나 소송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금액적으로 보면 크진 않지만 그래서 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3부 내부에서는 사주 일가가 용돈 주듯이 전관들한테 고문료를 지급했다. 그리고 예. 실제 이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3부 내부에서는 증언을 하고 있고 3부 내부 증언자들은 그러면은 그 고문료라고 해놓고 매달 받아가는 게 용돈조였다 이렇게 증언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월 500만 원까지 네, 500만 받았거든요. 원까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증언들이 나왔다는 것이고 또 당시 증언을 보면은 임금 체불 등 어려움을 회사가 겪었었는데 또 하청업체 및 돈을 지급하지 않아서 하청업체도 어려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월급을 못 줄 정도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법률 고문단을 운영하면서 이들에게 월 30에서 500을 줬다. 네. 좀 이상하네요. 네, 이 3부가 부실 PF가 1조 원이 넘었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영 상태가 안 좋았던 회사고요. 말씀하신 대로 임금 지급을 못 한다든지 하청 대금을 못 쳐서 그 하청업체들이 망한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여러 건 있는 회사인데 그 기간 중에 이 서초동의 전관들에게 3부가 그야말로 이게 이제 개개인한테는 뭐 작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지만 이걸 합치면 금액이 꽤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들을 그냥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뭐라고 법무 관련된 일을 오래 온 직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3부의 경영진들이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이 서초동의 전관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다. 예.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예. 그래서 정말 보험 드듯이. 그래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3부가 경영이 어려워져서 법률 고문을 더 추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나마 경영 사정이 나은 자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부가 갖고 있었던 자회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역삼동에 있었던 르네상스 호텔이거든요. 예. 이런 르네상스 호텔에 왜 전 그 중앙지검장 출신 법률 고문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회사로 돌려서 법률 고문료를 지급하는 이런 편법까지 쓰면서 10수명의 법률 고문단을 운영을 해왔던 거죠. 최규일 의원 측의 입장은 들어봤습니까 혹시? 뭐 이 최규일 의원은 당시에 이 고문료를 받은 게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사에도 넣었는데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3개월 전에 이 법률 고문을 사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면 이게 최소한 전관들이 별다른 일도 하지 않고 기업의 돈을 그냥 너무 쉽게 버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가능하지만 어떤 법적인 절차 그리고 자신이 직업적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는 지켜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여상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예. 모든 이해충돌에서 가장 처음에 한 자리인데 그런데 자기가 법률 고문을 맡고 있던 거를 자기가 사임할 일이 아니고 법무법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해명하는 건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일이 솔직히 비일비재하게 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법률 고문, 자문 이런 역할 맡아가지고 실제로는 어떠한 구체적 일을 하지 않는데 용돈조로 받는다. 네. 쉬쉬하면서 여러 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몇몇 기업들이 그 서울중앙지검에 마르지 않는 스폰서다, 특수부에 마르지 않는 셈이다, 이런 이제 그 전원들이 떠다닐 정도로 그 송사를 많이 겪는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서초동의 전관들에게 줄을 대는 이런 형태로 해온 게 이제 저희가 그 검찰들이 전관 예우 또 스폰서 이런 거에서 많이 목격해왔던 건데요.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3부는 오랫동안 경영 부실을 겪어왔고 많은 노동자나 하청업체들이 거리로 내몰렸는데 그런 기업에서 꽃감 빼먹듯이 전관들이
뭐 이거 금액도 별로 안 크고 뭐 법률 고문이니까 별 문제 없지 않겠어? 이런 형태로 이제 돈을 받아가는 이런 행태,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여전히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있는 전관 예우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뭐 그런 부분에서 주목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예. 국회의원 겸직 금지뿐만이 아니고 2016년 9월부터는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죠.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고 식사도 뭐 함부로 하면 안 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가 확인 필요해 보이겠습니다만은 혹시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네, 저희가 이제 취재 자문을 구했던 변호사들은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돈을 수수해 왔다라는 점에서 그 부분의 돈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이 모두 혐의가 이제 두고 수사를 열어가야 된다 이런 이제 의견들을 줬는데요. 특히 국회의원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법률고문을 맡고 자기 이름으로 사본까지 되고 있고 이런 형태의 지금은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 돈의 최종 수령처가 어디인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들도 뭐 추가 취재하는 거 있습니까? 저희가 이런 형태의 전관들이 뭐 사실 이제 민간 기업의 법률 고문을 맡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모니터링이나 스크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300만 원씩 받는 법률 고문을 내가 5개 기업에 하고 있다라고 하면 1,500만 원, 월 1,500만 원이 그냥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의 비용들은 어떤 식으로 세무 처리가 되는 거고 과연 그 돈을 지급받으면서 이 전관들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지금 더 확대해서 문제를 들여다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취재가 있으면은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한 기자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